자, 그러면 헤테로지너스 트리트먼트 이펙트 메소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다루는 거는 보통 넌 파라메트릭한 방법입니다. 뭐 당연히 파라메트릭한 방법도 많을 텐데 여기서 다루고자 하고 싶은 건 세미 파라메트릭 아니면 넌 파라메트릭한 방법. 그러니까 주로 머신러닝을 사용한 방법들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헤테로지너스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을까? 추론할 수 있을까? 굉장히 하이 레벨로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오버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메소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데이터예요. 환자 데이터입니다. 이 피처 X 여기 환자 데이터가 있죠. 여기 환자가 우리가 원하는 그 익스페리먼털 트리트먼트를 먹은 트리트먼트 그룹인지 아니면 컨트롤, 뭐 플라시보, 스탠다드 오브 케어를 복용한 플라시보 그룹인지를 나타내는 베리어블 T가 여기 존재합니다. 그럼 아웃컴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약물을 복용했던 트리트먼트 그룹이다라고 한다면은 Y1이 있을 테고 이 환자가 트리트먼트를 복용하지 않은 그룹이었다라고 한다 Y0의 값이 있겠죠. 요것은 팩츄얼 아웃컴, 요거는 카운터 팩츄얼 아웃컴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관찰할 수 없으니까.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언노운이죠. 모르죠, 우리가. 이거를 인퍼하고, 이거를 추론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이게 간단한 예시가 될 것 같고, 일단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스텝은 이 뉘앙스를 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뉘앙스는 아니면 컨텍스트라고 하죠. 이 환자가 풍기는 이 환자의 현재 상태, 이 환자의 뉘앙스,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환자의 컨텍스트를 어떤 리그레이션 모델 같은 걸로 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에스티메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결국에 이 환자의 피처가 여기 존재하잖아요. 이 환자의 피처가 다한 것 같을 때 이 사람이 트리트먼트를 그룹에 속할 확률, 뭐 트리트먼트가 만약에 뭐 컨티뉴어스 도스다 그러면 얼마큼의 도수를 복용할지 그러니까 어떤 그 값을 예측하는 모델이 하나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이런 기본 피처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의 아웃컴이 과연 어떨지를 예측하는 모델이 주어질 거고 네, 이렇게 뉘앙스 또는 컨텍스트를 런할 수 있어요. 리그레이션 모델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되게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왜 그럼 우리가 이걸 리그레이션을 해야 되냐? 만약에 베리어블이 여기서 들어가는 피처가 예를 들어 뭐 한 2개다, 3개다. 그러면은 그냥 진짜 그 컨디셔널리 디시전 트리 만드는 것처럼 그 모든 컨비네이션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피처가 굉장히 많아진다. 굉장히 뭐 하이 디멘전한 피처가 된다. 그러면은 그 모든 컨비네이션을 보려고 하면은 그 피처의 컨비네이션은 익스포넨셜리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선회하기 위해서 이 모든 피처를 다 넣었을 때 이 사람이 풍기는 어떤 싱글 스코어, 어떤 스코어 하나로 모든 걸 요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뉘앙스를 런한다, 컨텍스트를 런한다라고 부르는 거고, 특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 환자가 풍기는 이 뉘앙스를 다 런했다면, 리그레이션 모델을 런했다면 그거를 기반으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에스티메이트 합니다.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요 뉘앙스를 가지고 에스티메이트 하게 되는데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정말 하이 레벨로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은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에서 코이피션트로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2번째 방법은 이걸 임퓨팅 하는 걸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미싱 밸류 임퓨테이션으로 보는 거죠. 크게 한 2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가지도 아니고 사실 임퓨팅 하는 게 좀 더 머신러닝 쪽에서는 좀 메인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헤테로지너스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 옵셔널리 뭐 프로펜시티 스코어로 웨이트 할 수도 있고 웨이트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논문에 따라 웨이트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든 안 하든 별로 큰 도움이 없다라는 논문도 있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논문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이게 그 전체적인 오버롤 스트럭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메소드는 더블 머신이랑 메타러너, 밸런스 레프레젠티브 러닝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더블 머신 러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그냥 정말 하이레벨로 디테일 없이 그냥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스트럭처 이퀘이션을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Y가 그 아웃컴이고요. 이 T가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를 나타나는 그 베리어블이고 이 타우 X가 트리트먼트 이펙트입니다. 근데 지금 타우가 그냥 컨스턴트가 아니라 타우 X죠. 그러니까 이 X에 따라 변하는 트리트먼트 이펙트, 헤테로지너스 트리트먼트 이펙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환자가 풍기는 그 뉘앙스를 나타내는 어떤 컨텍스추얼한 거를 서머라이즈하는 리그레이션 모델이 여기 있을 거고, 지금 이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는 하나의 펑션이에요. 어떤 그 환자의 컨디션, 환자의 총 피처를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트리트먼트를 받을지, 얼만큼의 도수가 있을지 나타내는 리그레이션 모델이 됩니다. 네, 두 개는 리그레이션 모델이고, 이건 노이즈고. 이 두 이퀘이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퀘이션에서 expectation 취한 다음에 요 이퀘이션 다 빼면은 이게 쉽게 나와요. 네, 쉽게 나오죠. 근데 이 이퀘이션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게, 지금 여기 어떤 한 텀이 있죠. 여기 한 텀이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펑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이즈가 있죠. 그리고 리니어 모델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리니어 모델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 근데 지금 우리가 요 텀과 요 텀을 모르죠. 왜 모르냐면 얘 때문에 모르죠. 얘는 관찰한 밸류니까 왜 알고 있죠. 이것도 관찰한 데이터에 있는 거니까 쉽게 알 수가 있죠. 이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그레이션 모델을 만들면 돼요. 그 데이터에서 리그레이션 모델 두 개를 만듭니다. 어떤 환자의 피처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의 아웃컴을 예측하는 모델, 트리트먼트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인퍼 할 수 있죠.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밸류는 알지만 어떤 수도 밸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밸류가 되는 거고, 밸류 빼기 밸류니까 밸류고, 그것도 밸류가 되죠. 베리어블이 아니라. 리니어 모델을 만들었고, 이 리니어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결국에 이 헤테로지너스 트리트먼트 이펙트, 이 펑션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리스트 스퀘어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밸류고 여기 베리어블이니까 이거 두 개 뺀 다음에 스퀘어 한 거. 이 스퀘어,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펑션 타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펑션 타우가 결국에는 헤테로지너스 트리트먼트 이펙트이 되는 거죠. 이게 더블 머신러닝 방법이고,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장점은 지금 이 T라는 게 이런 스트럭처 이퀘이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바이너리 트리트먼트다 그럼 바이너리 베리어블 세트하면 되고, 이게 근데 컨티뉴스다 그럼 컨티뉴스 베리어블 세트하면 되고,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이 트리트먼트 관점에서는. 그리고 리니어 스트럭처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델의 하나의 베리에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이 리니얼리티를 가정을 했는데, 이 밸류는 타우 x 곱하기 어떤 밸류, 이렇게 리니얼리티를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 컨스트레인트를 릴렉스 한다면, 이 컨스트레인트를 없앤다면, 어떤 모델이든 그냥 다 이 타워 x만 인포하는 리그레이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모델을 R 러너라고 불러요. 레지듀얼 러너라고 불러요. 그냥 내가 원하는 아무 머신러닝 리그레이션 슈퍼바이즈 모델 데리고 와서 타워 x를 인포하는, 굳이 리스트 스퀘어로 풀지 않아도 되는. 이제 여기까지가 더블 머신러닝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메타러너로 넘어갈게요. 이 메타러너부터는 논 파라메트릭입니다. 그 앞에 모델은 약간 세미 파라메트릭이었잖아요. 우리가 스트럭처 이퀘이션을 리니어하다 하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메타러너부터는 어떤 스트럭처를 가정하는 게 없이, 완전 파라미터 없이 머신러닝 모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자면은 미싱 밸류 임퓨테이션이랑 똑같아요. 우리 카운터 팩추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카운터 팩추얼 아웃컴을 임퓨트를 하자. 어떤 그 결측치를 예측을 하자. 결측치를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계산하자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임플리멘테이션이 단순하고 플렉서블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좀 프랙티컬하다, 실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모토는 문제를 여러 단계를 쪼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뉘앙스 런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웃컴 런 하는 거,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이펙트 런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단계 쪼갠 다음에 그 단계를 다 리그레이션 문제로 보고, 리그레이션 하는 거에 대한 그 에스티메이트에다가 다시 리그레이션을 하고, 이 에스티메이트 한 거를 다시 리그레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타러너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좋은데 단점은 디스크리트 트리트먼트만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라시보 그룹, 트리트먼트 그룹, 뭐 트리트먼트 1, 트리트먼트 2, 그 다음에 뭐 플라시보 그룹,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한 트리트먼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메소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싱글 러너, 투 러너, 엑스 러너 이렇게 뭐 이름을 짓자면 그런데, 가장 먼저 S러너부터 보겠습니다. 싱글 러너.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이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 베리어블 T를 하나의 베리어블로 보고 하나의 리그레이션 모델을 만든 다음에 각각의 아웃컴을 예측해서 빼는 겁니다. 이거는 싱글 러너. 근데 결국은 모델이 하나만 필요하죠.
이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자면은 트리트먼트 그룹이든 아니면 플라시보 그룹이든 간에 이 아웃컴을 예측하는 모델은 이 파라미터를 쉐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S러너.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툴러너인데요. 이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룹을 두 개로 나눠요. 트리트먼트 그룹이랑 플라시보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그 아웃컴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이 트리트먼트 그룹들이 존재할 때, 이 트리트먼트 그룹이었던 사람들 모은 다음에 이 Y1을 예측하는 이 리그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라시보 그룹인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Y0를 예측하는 리그레이션 모델을 만듭니다. 두 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결국 이 미싱 밸류들을 이 모델로 프리딕트 할 수 있겠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 두 개를 빼는 것이 T러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X러너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이퍼에서 새로 제안한 메소드인데 결국에는 T러너입니다. T러너인데 거기에 몇 가지 스텝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다 같습니다. 그룹을 두 개로 트리트먼트 그룹, 플라시보 그룹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아웃컴 프리딕션 모델 만들고 그 아웃컴 프리딕션 모델을 기반으로 요 미싱 밸류, 미싱 카운터 팩추얼 아웃컴을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빼는 것. 여기까지는 T러너랑 동일해요. T러너랑 여기까지 동일한데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요 트리트먼트 이펙트 구한 것을 가지고 리그레이션을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여기 리그레이션을 만들 때 이걸 모델을 세퍼릿을 해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룹 간의 HT, 그러니까 헤테로지너스 트리트먼트 이펙트 구하는 모델 따로, 플라시보 그룹이 있을 때 거기서 헤테로지너스 트리트먼트 이펙트 구하는 모델 따로, 그 두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합니다. 굳이 이렇게 더 파라미터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더 높이면서 왜 굳이 리그레이션 모델 하나 더 만들어야 되냐?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이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데이터가 임밸런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리트먼트 그룹은 내가 원하는 실험 약물을 복용한 사람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플라시보라고 설정한 그 일반적인 약물을 복용한 사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을 때 런한 리그레이션 모델과 데이터가 굉장히 적었을 때 한 리그레이션 모델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세퍼릿 하지 않았다, 이거를 그냥 하나에 모아서 했다 라고 한다면은 데이터가 적었을 때 만들어진 랜덤니스, 노이즈네스가 데이터가 많은 리치한 모델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임밸런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룹을 두 개 나눈 다음에 각각 리그레이션을 만들고 웨이티드 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웨이티드 썸도 사실 그 데이터 임밸런스를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S러너, T러너, X러너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지금 T러너와 X러너는 비슷하죠. 이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 관점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S러너는 이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 하나 베리어블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디스크릿 밸류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또 컨티뉴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타입이든 간에 그냥 베리어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도가 높죠. 그 다음에 셀렉션 바이어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S러너는 셀렉션 바이어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T러너도 마찬가지죠. 이 X러너만 이 마지막에 웨이티드 썸 할 때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고려해서 웨이티드 썸 하죠. 지금 이 X라고 된 게 사실 프로펜티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X러너가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러너는 서로 파라미터를 쉐어를 하고 T러너는 서로 파라미터를 다른 걸 쓰는데, 그 아웃컴 리그레이션에서 파라미터 다른 걸 쓰는데 그 이유가 사실 트리트먼트를 받은 사람이 이 기본 피처가 있을 때 이것과 인터랙션에서 아웃컴을 만들어내는 그 메커니즘과 플라시보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인 사람들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 피처와 인터랙션에서 이 아웃컴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를 때 그 다름을 존중하는 데는 T러너나 X러너 같은 이 세퍼릿 모델이 더 적절하겠죠. 이 세 개 중에 제일 뭐가 좋은가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데 X러너가 제일 좋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냐, 어떤 문제를 가지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메타러너고 마지막 방법은 밸런스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인데 이름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결국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장점이 굉장히 플렉서블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셋만 잘하면 그라운드 투스가 뭔지 모르는 펑션을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다는 게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헤테로지너스 트리트먼트 이펙을 계산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첫 논문 2016년 AI 스태츠에 나왔었고, 그 이후로 팔로잉 워크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유로입스나 ICM을 보면은 어떤 특정 그룹에서 굉장히 열심히 퍼블리케이션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기본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이레벨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게 환자의 피처입니다. 환자의 특징을 설명하는 피처고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런할 거예요.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 파이 파이 X 레프레젠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즈가 될 텐데 어떤 로스가 들어가냐면은 이 파이 X 상에서는 트리트먼트 그룹이나 플라시보 그룹이나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게 첫 번째 로스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한 거냐면 우리가 셀렉션 바이어스를 줄인 거예요. 트리트먼트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서로 다를 때 여기다가 어떤 다른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그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디스크리미네이트 할 수 없게 셀렉션 바이어스를 줄인 거죠. 줄인 다음에 이 파이 X 상에서 이 파이 X에다가 두 개의 리그레이션을 더합니다. 여기서 트리트먼트 그룹인 사람들은 요 아웃컴을 예측하는 그들만의 헤드를 만들고, 플라시보 그룹인 사람들은 그들만의 그 아웃컴 있지 않습니까? 그 Y0를 예측하는 헤드를 또 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크 러닝이죠. 그 트리트먼트가 예를 들어 두 개다. 그러면 그 두 개만큼의 멀티태스크 헤드를 넣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실 수 있다시피 여기 로스가 좀 3개가 들어가죠. 셀렉션 바이어스를 줄이는 이 코베리의 쉬프트라고 부르는데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로스 하나가 들어가고, 각각 아웃컴별로 아웃컴을 예측을 하는, 아웃컴을 리그레이션 하는 헤드가 각각 들어갑니다. 총 지금 로스가 3개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후로 굉장히 많은 팔로잉 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떤 버전은 이 코베리 쉬프트가 없는 버전이 있고, 어떤 버전은 요 멀티 헤드가 아니라 그냥 싱글 헤드, 하나의 그냥 그 아웃컴 프리딕션 모델이고, 요 트리트먼트가 베리어블로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S러너 같은 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 이 레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여러 개를 쪼개는 경우도 있어요. 디스인탱글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지금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이 파이라는 이 파이라는 레프레젠테이션은 셀렉션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도록 굉장히 비슷해야 되는데, 비슷하면서 각각의 트리트먼트 아웃컴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또 프리딕티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로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3개로 쪼개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모델이 많은데, 그럼 이 모델이 많은 것 중에 내가 뭘 선택해서 써야 되냐, 내 문제, 내 태스크에 맞는 모델은 무엇이냐,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이밸류에이트 하는 방법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운터 팩추얼은 우리 관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가상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밸류에이션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슈퍼바이즈 태스크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IHDP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실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사람이 매뉴얼리 계산을 하는 값이에요. 매뉴얼리 이 사람의 트리트먼트 이펙은 몇이었고, 요 사람은 몇이었고, 요 사람은 몇이었다. 그라운드 트루스가 존재하는 데이터인데 굉장히 작습니다. 1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신세틱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이건 결국에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라운드 트루스가 애초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브로 사람들이 theoretical evaluation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만든 모델의 그 에러 바운드가 얼마나 그라운드 트루스가 타이트한지 이런 거를 굉장히 헤비하게 증명하는 그런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밸류에이션 프레임워크를 가정하고 벤치마크를 보면은 이게 모델이고요. 이걸 보시면 돼요. 이게 아웃샘플 PH인데 결국에는 그냥 RMSE 민스퀘어 에러라고 봅니다. 그라운드 트루스랑 내가 에스티메이트한 걸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는 메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을 보면은 밑에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 있죠. 여기에 메타러너가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쓴 메타러너가 있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XG 부스트나 아다 부스트나 라이트GBM이든 어떤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쓴 메타러너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트리 모델이라고 해서 코절 포레스트, 스플리팅을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코절 포레스트도 있고, 메타러너 중에 랜덤 포레스트를 쓰는 방법도 있고, 여기 밸런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으로 여기 들어있습니다. 타넷이나 BNN, CFR넷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 페이퍼에서 제안을 했던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 모델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 논문에 의하면 그들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 모델이 제일 에러가 작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줄어들어요. 에러가 줄어들긴 한데 큰 차이는 없죠. 사실 여기 밸런스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이후로는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HDP 데이터셋으로 이밸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밸런스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많이 들어가는 이 방법들이 더 작동이 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로 Q1, Q2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웃컴 예측하는 헤드가 몇 개이냐를 의미하는 거군요. 그 Q2는 셀렉션 바이어스가 고려됐냐 안 됐냐. 인데 고려한 모델이 있고 고려하지 않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따로 하는 방법도 있고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헤테로지너스 트리트먼트 이펙트 방법론과 벤치마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방법론 한 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방법론이어가지고 정말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의료 적용 분야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분야에서도 어떤 트리트먼트가 한 번 원타임인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 치매의 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거죠. 한 번 먹고 땡이 아니라. 근데 이 약물 복용하는 거는 내가 그동안 약물 어떻게 복용했고 그동안 그 약물 복용하면서 얻은 내 증상 완화 효과가 얼마큼이었고 그게 서로 어떻게 인터랙션이 일이었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사가 넌 더 약물 복용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너 약물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그거를 지금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이 X가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환자의 컨디션을 말하고 이 T가 트리트먼트를 말합니다.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죠.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 우리가 어떻게 헤테로지너스 트리트먼트 이펙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게 코베리 시프트이지 않습니까? 어떤 트리트먼트 그룹과 트리트먼트를 복용하지 않은 플라시보 그룹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서로 비슷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가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결국 그동안 모든 히스토리컬 데이터, 그동안의 모든 데이터를 레프레젠테이션 하나로 서머라이즈 합니다. 딱 요 밸류 하나면 모든 히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어. 가정하에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RNN 같은 걸 만들면 되겠죠. 그런 이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레프레젠테이션이고 여기서 되고 이제 코베리 시프트를 하면 되겠죠. 그럼 코베리 시프트를 하면은 그동안 히스토리가 다 하나의 정리가 되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트리트먼트를 어사인 할 때 요들 간의 디펜던시가 없어지겠죠. 이게 타임 디펜던트 카운터 팩처 리그레이션 모델이고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 게 헤테로지너스 트리트먼트 이펙이고 주로 많이 사는 게 우리가 원래는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을 보는데 오늘은 어떤 사람 간의 그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헤테로지너스 트리트먼트 이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다른 메소드와 비교했을 때 이 헤테로지너스 트리트먼트 이펙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를 해야 된다면은 결국에는 머신러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각각 환자가 약물을 복용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의 인스턴스로 보고 그거를 리그레이션 모델로 만든 다음에 모든 거를 리그레이션 모델로 다 서머라이즈 한 다음에 그 모델을 가지고 아웃컴을 예측해서 트리트먼트 이펙을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다양한 메소드가 있을 때 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인터벤션, 트리트먼트 아니면은 어떤 뭐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컨티뉴어스 밸류냐 아니면 바이너리 트리트먼트냐 어떤 디스크릿 트리트먼트냐 그거에 따라서 메소드를 정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바이너리 트리트먼트라면은 그 대표적인 방법이 메타러너 아니면 밸런스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인데 그럼 뭘 선택해야 되냐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 데이터가 굉장히 스파스하다, 미싱이 많다, 스파스하다 그러면 저는 메타러너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 데이터가 언스트럭처 데이터, 예를 들어 뭐 이미지 데이터예요. 아니면 뭐 텍스트예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밸런스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그 트리트먼트가 스태틱하냐 템포럴하냐에 따라 다를 거고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도 모델링 초이스가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데이터가 크다, 별 걱정이 없었는데 내 데이터가 굉장히 작다라고 한다면은 좀 컴팩트한 모델,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좀 적은 모델을 선택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메타러너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밸런스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도 좋은데 이게 뉴럴 네트워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파라미터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오버피팅을 피하고자 한다면은 데이터가 적을 때는 메타러너를 저는 선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어썸션이 이걸 우리가 과연 진짜 어기지 않고 이 어썸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썸션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메소드를 만든 그 파운데이션 자체, 그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히든 컨파운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는 환자가 병원에서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데이터잖아요. 이 환자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유전적으로 어떤 좀 다른 특징이 있는 사람, 이런 베리어블들은 데이터에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히든 컨파운더가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디터미니스틱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캠페인, 어떤 트리트먼트는 이런 컨디션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요 트리트먼트를 복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좀 괜찮은 스테이블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겠죠. 데이터 퀄리티에 따라서도 모델링 초이스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트리트먼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지금 바이너리 트리트먼트를 가정을 했는데, 바이너리 트리트먼트라는 거는 내가 알고자 하는 트리트먼트가 있고, 우리가 플라시보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플라시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트리트먼트가 이건데, 이거와 비슷한 다른 트리트먼트를 설정해서 이런 컨파운드를 내가 줄일 것이냐, 아니면은 완전 다른 그냥 아무런 제너럴한 모든 트리트먼트를 다 가져와서 이걸 비교할 것이냐. 결국 트리트먼트 이펙은 이 비교 상대적인 거거든요. 요 플라시보에 비해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트리트먼트가 얼마나 좋으냐를 계산하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플라시보를 정하는 게 제일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고요.